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거는 내용 증명, 사건 해결에 효과적인 내용 증명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용 증명은 일단 뭔지 먼저 아시고, 그다음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보셔야 되는데, 내용 증명은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게 내용 증명이에요. 그것만 아니고 이제 원래 옆에 끝에 우편이란 말이 붙죠. 내용 증명 우편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어떤 내용을 누가 증명하냐가 문제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어떤 의사 표시를 하는 거를 편지 써서 보내잖아요. 이제 그게 우편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다 공개해요. 그러니까 세부 가져가가지고 하나는 내가 보관, 하나는 뭐 상대방이 보내는 거, 하나는 우체국장이 보관하게 해가지고 가져가면 우체국장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 내용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3자가 증명하겠다 하는 게 내용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어떤 의사 표시를 한 게 우체국장이 증명한다. 이게 내용 증명이에요. 내용 증명이고 이 내용 증명은 법적 효과가 원칙 그 자체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끼리 그냥 전화로 하거나 문자로 하거나 문자도 뭐 남긴 남지만 이제 공적이지 않으니까 이게 누가 누구에게 뭐 의사 표시를 이제 뭔가 격식을 갖춰서 한 것 같잖아요. 또 우체국이라는 공공기관이 이제 증명을 한다니까 뭐가 있어 보이고 하니까 많이 보내죠. 실제 그걸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근데 그 자체로는 효과가 없어요. 예외도 있으니까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어떤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해야지만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채권 양도에 있으면은 채권 양도인이 그 제3자에게 채권 양도에 있으면 채무자에게 통보해야지만 이제 그 채무자가 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 채권을 갖다가 제3자에게 양도를 했어요. A라는 사람한테 양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채무자가 나한테 1,000만 원을 갚았어. 나는 A한테 양도했는데. 그러면 이제 난 양도했으니까 나한테 채권을 양도받은 A자가 주세요. 나 채권 그러니까 나는 다 줬는데 채무자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채권 양도받고 이제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채권을 양도받을 때 양도받았다 통지를 하면 채무자는 그때부터 이제 전 채권자인 저한테 주면 안 되고 새로운 채권자인 A한테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그러니까 언제까지 통지해야 되나 이럴 때 이제 내용 증명 정도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때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의사 표시했다는 거를 제3자가 이제 증명한다. 이 정도 효과입니다. 그리고 배달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배달 증명 무슨 차이가 있냐 보시면 배달 증명은 똑같아요. 내용 증명 보내고 나서 등기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내고 나서 집배원께서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사인 받게 돼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거를 엽서 하나 해가지고 내용 중에 보낸 사람한테 다시 보내줍니다. 누가 받았어요, 누가 언제 받았어요 보내줍니다. 그게 배달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은 누가 누구한테 의사 표시를 했다는 거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것까지밖에 없고 배달 증명까지 하면 그거를 받았다는 것까지 증명이 됩니다, 이제. 여기 배달 증명이고요. 내용 증명, 배달 증명 큰 차이는 없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예로 수용 재결할 때 수용 재결 신청 청구 흔히들 말하는 조속 재결 신청할 때는 조합에다가 나 보상금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수용 재결 신청 청구인데 그거를 배달 증명으로 해야 돼요. 배달 증명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배달 증명 하지 않고 내용 증명 하게 되면은 뭐 나중에 이자 하나도 인정 못 받죠. 제가 본 바로는 한 3억 내지 5억까지 날아가는 것도 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 아니라 배달 증명 보내야 되는 거고요. 내용 증명 자체로 효과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가 뭐 지역주택조합 사건 하다 보니까 모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소장 보내기 전에 내용 증명 보내서 이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돈 돌려주세요 하니까 제가 볼 때 한 열에 한둘 조합 정도는 자기들 잘못 인정하고 바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한 사례들 중에도 2월 달에 한 사례가 한 열흘 만에 다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내용 증명 작성 팁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증명 작성 팁은 특별히 없어요. 저 우체국에서 누가 누구한테 어떤 제목으로 어떤 내용을 보내라 이렇게 쓰니까 손으로 써도 되고 뭐 워드로 써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다만 육하원 측에 맞춰서 쓰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당신에게 어떤 걸 요구하니까 언제까지 뭘 해주시오 라고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제가 변호사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용 증명을 쓸 정도가 된다면 어떤 권리 분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호사한테 꼭 찾아가세요. 내용 증명부터 변호사가 관여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 내가 내용 증명 보내고 주고받고 하는 거 봐서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흥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잘 모르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 증명에 불리한 내용을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재판하게 되면 그 내용 증명이 증거로 나오게 되면 본인이 다 인정한 게 되기 때문에 불리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내용 증명 단계부터 아주 간단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용 증명 단계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하시면 아마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